따자하오. 방송국에서 드라마 파는 여자 송차장입니다. 저희 방송사는 입사를 하면 여러 부서를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한 후에 두 번째 부서가 글로벌 비즈니스 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드라마 파는 여자가 된 것 같은데요.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판매 협상을 한 지는 올해로 11년 차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 되는 기념으로 이 책을 썼는데요. 그냥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글을 썼는데 이게 그 즐거웠던 마음이 독자분들한테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한국에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제가 사랑하는 나라인 대만까지 이렇게 수출이 되어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서 부모님께 전화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대만을 좋아해서 여행을 가본 적들도 있는데요. 혼자도 가봤어요. 그래서 그 타이페이 101 타워도 가봤고, 제가 또 온천을 좋아해서 베이터우 온천 지역? 네, 거기를 혼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대만은 되게 음식도 맛있고 뭔가 사람들도 친절하고 약간 가면은 약간 힐링이 되는 힐링 캠프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고요. 그 대만 그런 특유의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시중에 있는 협상책 몇 권을 읽어봤는데 모두 이론 중심의 좀 딱딱한 그런 구성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협상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한테도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쉽고 재밌게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책을 읽은 한국 독자들의 그런 평 중에서 술술 익힌다는 평가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국에서는 국수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술술 읽힌다고.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친한 선배가 좀 얘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좀 쉽고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콘텐츠 거래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거래가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좀 이 업계 분들이 아니면 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이런 측면도 좀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조사는 이렇게 출장을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해외 콘텐츠 마켓이 곳곳에서 열리는데 그거를 참가를 하기도 하고 또 바이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좀 인사이트가 많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한류 시장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먼저 put in the door 전략입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작은 호의를 요청을 해서 들어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 방식인데요. 먼저 작은 호의를 들어준 상대방은 이 심리적인 방어선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큰 요청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는 또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 효과 때문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뭔가 스스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계약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뭔가 상대방이 작은 호의를 요청해서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신의 생각과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이 불일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을 이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죠. 나는 계약을 해야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점점 생각이 전환이 되는 것을 이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군중 심리를 이용한 전략인데요. 사람들은 왜 검증된 거를 좋아하잖아요. 인기가 있는 것들은 왠지 덩달아서 자신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전략인데 저희 방송사 같은 경우에도 키 컨텐츠라고 해서 전 세계 몇십 개국에 팔린 드라마나 예능 같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런 것 이렇게 이미 검증된 다른 시장에서 검증된 프로그램을 주로 소개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한 고리 뚫기 전략인데요. 네, 처음에 이렇게 신시장을 두드릴 때는 오히려 이렇게 1등 방송사 이런 데를 공략을 하기보다 약간 후발주자에 먼저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후발주자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더 신선한 그런 아이템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뭔가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크게 복잡하지 않은 그런 또 구조를 가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좀 후발주자에 접근을 해서 그 나라한테 이런 한류 콘텐츠 인지도를 높인 다음에 높이게 된다면 그 이제 상위 방송사들 뭐 1, 2등 방송사들도 눈여겨보게 되는 건데요. 네, 그렇게 하면서 한류가 그 나라에 점점 퍼지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드라마 외에도 예능 콘텐츠가 굉장히 인기가 높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에만 나가면 드라마가 거의 한 80% 정도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예능 같은 이제 한국 콘텐츠 예능 같은 경우는 자막이 주는 그런 자막이 한몫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막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자막을 해외에서 번역을 할 때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게 돼서 뭔가 이렇게 이게 예능 같은 경우는 확 이렇게 웃음이 확 꽂혀야 되는데 이게 약간은 뉘앙스 차이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웃음 코드라든지 그런 좀 정서적인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좀 예능보다는 드라마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동양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한류 주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도 굉장히 많고 거래가 많다 보니까 바이어들하고도 만날 일이 많아서 뭔가 좀 더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가 그렇게 뭐 동양에 비해서는 아시아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지는 않고 또 최근에는 이제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계약이 돼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좀 가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넷플릭스 등 그런 플랫폼하고 거래를 하지 뭔가 바이어랑 딱히 거래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북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MBC 아메리카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지사가 있어요. 브랜치가 있어서 거기에서 북미, 중미, 중남미를 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네. USB나 뭐 좀 그런 문구류 약간 그런 것들 좀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조금씩 이제 뭐 하기도 하는데 뭐 작게는 이런 계약서 동봉하잖아요. 우편으로. 그럴 때 그 저희 이제 한국 서점에 가면은 이제 전통 문양의 그런 책갈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동봉해서 저는 보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기가 많은 거는 이렇게 뭔가 무한도전 같은 약간 좀 그런 뭐라 그러지? MD 상품이 있어요. 뭐 컵 저희가 그 사내에서 그런 좀 인기 있는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은 이렇게 머천다이징을 해서 뭐 컵도 만들고 뭐 좀 제작을 하는 그런 기념품들이 있거든요. 좀 그런 거 좀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좀 인기 있는 컨텐츠를 모델로 한 물품 이런 거 좀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는 MBC 드라마를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랑의 불시착. 네. 저는 손예진 배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다 보니까 현빈도 너무 좋아져서 둘이 결혼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정말 너무 재밌게 약간 감정이 막 몰입해서 이렇게 빠져들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타이완 또저만 진多多知识我都学。오케이.